켜졌나? 우리가 이제 평내고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한 지는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이번 시험에서 했던 이항정리 제외하고 여러 가지 순열 조합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 뭐야? 뭘 쳐다봐? 아니 동민이가 계속 여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길래. 제 이상한 거 봐요. 쟤 이상해 쟤. 자 아무튼 계속한다. 경우의 수에서는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세요 였었다면 근데 거기서 뭐 제한 조건이 있는 거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자 엄청난 거 많았지. 자, 그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때 확률이라는 단원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경우의 수를 2개 계산하셔야 됩니다. 뭐와 뭐의 경우의 수? 뭐 주사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던질 때 뭐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지. 그리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까지 해서 전체 경우의 수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확률에서는 시행이 무엇이며 내가 찾고 싶은 사건이 무엇인지도 잘 고르세요 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자이스토리까지는 아마 확률까지 했었던 것 같아. 뭐 거기까지 했다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확률이에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방학 때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조건부 확률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가 너희들이 만약에 문과 학생들은 수능 선택을 아마 확률과 통계를 할 텐데 여기는 이과밖에 없나? 판국은 아니잖아.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텐데 이제 선택 과목들을 가지고 킬러 문항들을 분명히 만들 거야. 오케이? 그때 어떤 이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거고 어떤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건데 확률과 통계의 문항들이 너무 쉬워. 그러면은 미적분이 너무 어렵고 확률과 통계가 너무 쉬워. 그러면은 그게 맞아 안 맞아? 형평성이 안 맞다, 그치? 아무리 뭐 등급제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킬러 문항들은 확률에서 나올 거고 확률과 통계에서 나올 거고 미적분에서 나올 거고 기하에서 나올 거야. 근데 킬러 문항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겠어? 당연히 미적분. 급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하. 그 다음 세 번째로 확률과 통계. 그럼 확률과 통계는 제일 쉬운데 그 중에서 나온 킬러 문항들이 나온대. 어디서 나오겠어? 통계에서 나오겠어? 아니요. 확률에서 나온다면 조건부 확률이고 경우의 수에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치면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아무튼 예시를 들어보자.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들이 있고요.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때마다 다른 예시를 들어주면 너희들이 오히려 헷갈릴까 싶어서 일부러 내가 방학 때 했을 때랑 똑같은 예시를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안경 낀 남자들이 17명이 있어. 안경 낀 여자들은 13명, 안경 안 낀 남자들은 13명, 안경 안 낀 여자들은 7명이 있어요. 안경 낀 사람들은 그럼 전체 30명, 안경 안 낀 사람들은 20명, 남자들은 30명, 여자들은 20명. 다 합치면 전체 50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 1번 임의로 한 명을 뽑는다. 그때 남자가 나오는 확률을 찾으세요. 은지야? 네. 얼마겠어? 50분에 30. 그렇지. 50분의 30이다. 그치? 자, 두 번째. 역시 이번에도 임의로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때 준영아,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50분의 20. 그렇지. 50분의 20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안경을 끼지 않았을 확률을 찾으세요 라면은 얼마겠어? 그렇지. 30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차이를 너희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1번, 2번은 시행이 하나 나오지. 한 명을 뽑습니다 라는 시행이 나오고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할 때 사건은 오직 몇 개?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 두 번째, 임의로 한 명을 뽑는다라는 시행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의 확률을 찾으래. 그럼 답은 뭐야? 전체 시행에서의 경우의 수, 몇 명 중 한 명 뽑기, 50명 중 한 명 뽑기, 경우의 수는 50 분의 남자를 뽑는 확률,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남자 30명 중 한 명 뽑기, 30시 1이니까 3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3번 문제는 잘 봐봐. 한 명을 뽑는다라는 시행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뭐야? 남자가 나온다라는 사건이 이미 뭐 했어? 하나의 사건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야. 발생했다며. A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시행을 했더니 A라는 사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때 안경을 끼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찾으세요라는 얘기야. 이해되었니? 오케이? 그 두 문제의 차이를 알겠어? 1, 2번과 3번의 차이. 사건이 일단 최소 2개 이상 나오고 하나의 사건은 그 중에서 이미 발생했습니다라고 끝이 나요. 그러면은 누구랑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확률에서 나오는 사건 2개 다루는 거 뭐 있어?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낀 남자가 나오는 확률을 찾으세요 였다면 그러면 문제는 뭘까 대영아? 만약에 3번 문제 말고 저걸 4번으로 할까? 몰라 4번 문제 가자. 뭐? 이건 쓰지 마. 임의로 한 명을 뽑습니다. 그때 뽑을 때 안경을 끼지 않은 남자가 나오는 확률. 대영아, 요거 확률 얼마겠어? 그렇지, 50분의 13입니다. 뭔지 알죠? 요거는 안경을 낀다라는 사건 A와 남자가 나온다는 사건 BA를 뭐?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니까 그냥 교집합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밖에 아니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한글이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3번은 A라는 사건은 반드시 끝이 났을 때 그때 B가 나오는 확률을 찾으세요.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게 되고 그 녀석을 기호로는 어떻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P, B, 바, A 한글로 쓰고 가자.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알았죠? 그럼 기호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P에 결국 B가 발생하는 확률이라서 P에 B가 맞아. 근데 A가 이미 일어났습니다라는 얘기로 바 A라고 써주는 거지. P, B, 바 A라 부르게 돼요. 그럼 얘를 의미상으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확률과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걸 구분을 할 줄 안다면 조건부 확률을 수식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식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30분의 13이라는 녀석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봐? 50으로 한번 나눠봐. 그럼 분모는 50분의 30이고 분자는 뭐예요? 50분의 13입니다. 아까도 잠깐 계산해 봤었지만 4번에서 50분의 13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전체 50명 중에서 뭐? 13명. 안경 끼지 않은 남자가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분자는 뭘 하고 있는 거네?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분모는 뭐야? 50분의 30. 그 50분의 30이 뭐예요? 전체 남자가 나오는 확률이었었잖아. P의 뭐야? 남자 지금 우리가 A라고 했었지. 요렇게 계산하세요. 다시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PA분의 분자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로 구해주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종인 씨 알겠어요? 오케이?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우리가 굳이 50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뭐야? P가 아니라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은 없고, 그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경우의 수로 주어지면 경우의 수로 풀면 되고, 확률로 주어져 있거나 확률을 구하기 쉬운 문제라면 확률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보통 얘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도 맞는 풀이. 오케이? 그거를 조건부 확률이라 부릅니다. 됐나요? 자, 다시 강조한다.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아닙니다. 조건부 확률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되게 나중에는 되게 헷갈리게 해놓을 거야. 확률인 것 같기도 하고 조건부 확률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게 해놔. 그래서 그걸 먼저 잘 파악하세요. 대영씨 알겠죠? 그냥 확률 문제가 아니라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계속 한번 문제를 좀 예시 문제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잠깐만 끄자. 응? 됐다. 자, 어떤 문제를 잠깐 볼 거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이렇게 할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따라 좀 다른 시행을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주머니가 있어.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흰색 공이 4개, 검은색 공이 3개가 있어요. B라는 주머니가 있어. 흰색 공이 3개, 검정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들이 각각 2개씩 있어. 만약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그러면은 A에서 하나를 꺼낼 거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B라는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자, 몇 개의 공을 꺼내냐면 2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어요. 그때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도형아, 얘는 확률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냥 확률 문제입니다. 그냥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지 각각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 A에서 꺼내가지고 모두 다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냥 사건 하나 구하는 거야. 모두 다 흰 공이 나온다라는 거. B에서도 또 구해서 2개 더 해주는 게 답이 되겠지. 얘는 그냥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계산 한번 좀 이따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이게 1번 문제였어.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왔을 때 그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규희야, 얘는 조건부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확률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지. 자, 규희야, 이거는 대답 못하면 안 돼. 흰 공이 나왔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A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또 다른 사건을 더 구해주세요. 이거는 사건 2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공 모두 흰 공이 나온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난 거의 킹메이커예요. 이건 내 손에서 모든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거지. 피고 이런 말 해도 돼? 내가 누굴 찍겠다가 아니잖아, 그치? 찍었었다라는 건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지한다. 아니 지지한다가 아니라고. 이거를
정치 말하는 이번에 내가 홍준표를 찍을지 이재명이 나오면 이재명을 찍을지 그거는 말 안 한 거잖아. 여태까지 했던 대통령들 내가 투표를 이런 사람을 뽑았다 이거잖아. 그건 상관없지 않나? 난 킹메이커예요. 정치 내가 찍은 대통령들은 모두 다 실제 대통령이 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자, 가자. 요거는 확률은 뭐다? 시행과 사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자. 자, 그러면 시행은 뭐야? 이러이러한 거 공 2개 꺼낸다까지. 이거 전체가 시행이잖아. 그치? 그러면 1번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라는 게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시행으로 가보자. 첫 번째, 주사위가 뭐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라는 거.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주사위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대. 몇의 확률로? 또는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해도 되고. 확률로 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확률 얼마예요? 6분의 2의 확률로. 그러면 A에서 꺼내러 갑니다. A에서는 공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개 중 2개를 뽑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2개 모두 다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짠 가자. 그럼 뭐야?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잖아. 또는 어디서? B에서. 3의 배수인 눈이 안 나오는 확률 6분의 4. 그러면 공 몇 개? B라는 주머니에는 공 몇 개? 5개가 있어요. 5개 중 2개를 꺼냅니다. 라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어서 와요.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냅니다. 라는 3C라는 경우의 수. 이걸로 이제 확률을 구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찾아보자. 저 얼마야? 몰라. 계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하자고? 3분의 1에 21분의 6 3분의 2에 10분의 3 여기있네. 뭘? 약분할 거야. 약분할 거야. 얼마야? 21분의 2 더하기 5분의 1 됐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값까지 계산하려고 답까지 구하려고 만든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막 만든 거라서 계산을 하지 마. 알았죠? 저거까지만 하세요. 자, A, B 하나씩 뽑아도 되지 않아요? 왜? 이게 A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B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거야. A에서 하나 꺼내고 한 번 더 B에서 하나 꺼내.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착각했구나. 내가 막 쓰다 보니까. 알았죠? A에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냅니다. 라는 얘기야. 주사위는 한 번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분모가 뭐가 돼야 돼?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옵니다. 라는 그것이 뭐야?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다시 뭐라고?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사건 A라고 잡아보자. 그 다음에 2공이 A에서 나오는 확률 자체를 뭐라고 잡아보자? 사건 B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은 조건부 확률인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P의 B바 A가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PA분의 PA 교비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뭐야? PA.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찾아보세요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겠어? 1번을 안 풀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뭔지 알겠어? 자, 얘는 뭐야? A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거나 또는 B 주머니에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거.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지. 그럼 분자는 뭐야? A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도록 뽑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여기까지만이라도 가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세요라는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잖아. 1번 문제랑 똑같아. 1번에서는 너희들이 잘 했잖아.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기 위해서는 A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알았니? 그거를 이제 곧 센 문제 확인을 하러 갈 건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을 거냐면 요 녀석 자체가 그냥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온 걸 한 방에 구할 수 없잖아. 뭐?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A 주머니에서요. 또는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B 주머니에서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서술형에서는 필요합니다. 이 식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때는 해야 돼. 내신 대비 때는 해야 돼. 평소에 한글로 갈 때는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저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로 가야겠구나. 요게 뭐야? A 주머니를 고르는 경우. 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주사위가. 그래서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두 개 모두 다 뽑으세요. 7C의 2분의 얼마야? 4C였나? 4C의 2. 또는 얘는 뭐야? B 주머니에서 흰 공을 두 개 뽑으세요니까 B 주머니를 고르는 경우는 뭐예요? 주사위가 3분의 2의 확률로. 뭐 몇 개의 공? 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흰 공 3개 중 2개 다 꺼내세요. 분자는 그럼 뭐야? A 주머니에서 그리고 동시에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 곱하기 7C의 2분의 4C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나? 덥다. 내가 아까 켰는데? 내가 껐어요. 내가 껐어? 자, 아무튼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 유형 자체는 우리가 좀 이따 계속 연습해 볼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하니까 개념 설명만 하니까 조금 이제 뒤에 문제는 더 자세히 풀어줄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 너희들 조건부 확률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책 문제 조금만 확인하고 잠깐 쉬자. 알았지? 자, 어디로 가시냐면 52페이지로 가봅시다. 요 책이래. 칠판에 있는 이 문제 지워도 되겠어? 잠깐 써야 되는 사람 있나? 예림이는 이따가 집에 가서 강의 꼭 봐. 내일 새벽에 올라가니까. 알았지? 자, 넘어가서 어떤 문제 좀 풀고 갈 거냐면 330번이요. 하나 풀어보세요. 너네가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기초적인 문제가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들었던 남자, 여자, 안경 낌, 안경 안 낌. 근데 그때는 내가 예시 문제에 뭘 줬어? 표를 줬잖아. 너희들 여기 교재 봐봐. 327번 문제 봐봐. 뭐가 주어져 있어? 표가 주어져 있어. 표가 주어져 있으면 완전 기본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표가 없으면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려보면서 풀어봐. 되게 쉬워. 음악 동아리의 회원수는 48명입니다. 각 회원은 기타와 피아노를 기타와 피아노를 중 하나를 선택을 할 거래. 하나만 선택을 한대. 근데 기타를 회원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네요. 남자, 여자가 각각 몇 명? 10명, 6명. 기타 전체 몇 명? 그래서 16명. 그럼 피아노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그러면 뭐야? 한 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시행인데 뭐가 일어났네?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그치?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피아노 선택한 사람이 나오는 확률 혹은 경우의 수. 뭐예요? 전체 48명이니까 32명이겠네. 32분의도 맞고 48분의 32도 맞고 분모는. 오케이? 32로 갑니다. 나는 그냥 경우의 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 그 사람은 남자. 자, 우리는 시야가 어디로 좁아져 있는 상황이야?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으로 좁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때 남자의 수를 X라고 하면 여기는 몇 명? 32-X 명이겠지. 자, 그럼 뭐야?
32분의 스몰 x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래? 8분의 5 하면 끝나잖아. x는 몇 명? 20명이겠네. 알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자 100명, 남자 200명, 영화 A, B 관람 여부 조사. 얘도 역시 표를 그려가면서 보면 편하겠네. 영화 A, 영화 B, 남자, 여자. 근데 조금 달라. 얘는 좀 옛날 문제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문제고 수능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해. 뭐가 다르냐면 쟤는 기타와 피아노 둘 중 하나만 선택인데 얘는 영화 A, B 중 적어도 한 편은 관람한대. 둘 다 관람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얘기다. 알았지? 그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가세요. 가자. 영화 A, 영화 B, 남자, 여자. 갑시다. 영화 A를 관람한 사람들이 전체 150명이 있대. 그 중에서 여자는 몇 명? 45명. 그럼 남자 몇 명? 105명. 영화 B를 관람한 사람들이 180명. 그 중에서 여자 72명. 남자 몇 명? 108명. 근데 전체 인원은 남자가 200명이고 여자가 100명밖에 안 됐었거든. 그럼 뭐야? 얘가 현재 둘이 더해주면 얼만데? 117인데요, 선생. 근데 실제 여자들은 100명이었다며. 그럼 나머지 17명은 뭐야? 그렇지. 둘 다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중복해서 둘 다 본 사람들은 17명. 그럼 여기도 뭐예요? 둘이 더해봐. 213입니다. 근데 남자는 200명밖에 안 된다며. 그럼 그 13명이 뭐 했다는 얘기야? 남자들은 둘 다 중복해서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전체 인원은 남자 200명, 여자 100명에서 전체 300명밖에 안 되는데 둘이 더해졌더니 몇 명이 나온대? 330명이 나온대. 그러니까 아까 그 중복 합해서 중복해서 본 사람들 몇 명이 전체 있었다는 얘기야? 30명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둘 다 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라고 해버렸으니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 30분의.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17.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요즘 문제로 살짝 바꿔볼까? 이들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뽑았더니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았더니 그 사람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바꾸면 너네들 조건 확률 문제가 되잖아. 맞나요? 요렇게 그렇게 바꿔도 완전 동일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잘 풀어주세요. 알았니?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그러면 답은 같아요? 답은 똑같죠? 답은 똑같지. 그럼 결국 요렇게 하면 뭐야? 전체 경우의 수는 330분의 30. 얘는 330분의 17. 그래서 답은 똑같아요. 알았죠? 네. 그 다음 다시 뭐 앞으로 돌아가도 되고 너희들은 아니면 칠판만 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간단한 거 할 거라서. 자, 조건부 확률 보고 있었습니다. 요거다.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 우리 확률 할 때 배웠었는데, 자, 아무나 한번 물어보자. 정준영 씨, 확률 단원에서 나왔던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었어.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이 뭐게? 그렇지. A 합 B의 확률은 뭐 해주세요? PA,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빼주세요. 누구를? 곱사건 혹은 교집합의 확률을. 그렇지? 자, 요게 덧셈 정리라 불렀고, 만약에 A와 B가 배반이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그게 합집합입니다. 합사건의 확률입니다. 이러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간다? 확률의 덧셈 정리로 넘어갈 건데, 곱셈 정리로 넘어갈 건데, 곱셈 정리 공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아까 그거 조건부 확률 자체가 A와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 B가 일어났을 때, 뒤에 게 일어났을 때 라는 얘기니까 뒤에 게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교집합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B와 A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PA분의 그렇지 누가 됩니다? PA교비가 되는 거거든. 거기에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A 곱사건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바꿔보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뭘 얻어? PA바 B에다가 곱하기 PB가 되네요. 맞나요? 그 녀석이랑 밑에서 A 곱 B는 뭐야? B바 A에다가 곱하기 PA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있잖아. 사실 그 뒤에 공식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사실 필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얘는 너희들 이미 하고 있었다. 어떤 예시 문제를 보여줄 거냐면 너희들이 이미 했던 거 10개의 제비가 있어요.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갑이 먼저 뽑은 다음에 을이 뽑을 거야. 자, 1번 문제. 예지야,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당첨, 그렇지. 10분의 3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 문제 없고 그냥 요 상황에서 2번 을이 당첨 제비 뽑을 확률. 대영아? 얼마예요? 당첨을 뽑는다니까 10분의 7이 뭐지?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봐. 다시 을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을이요? 10분의 3. 그렇지. 기억나? 네. 상식의 확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첫 번째 뽑는 사람도 10분의 3이고 두 번째 뽑는 사람도 10분의 3이고 10번째 뽑는 사람도 10분의 3입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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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왜요? 왜요? 그거를 계산을 하러 가보자. 지금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갑이 당첨제비 뽑았어, 안 뽑았어? 모른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만약에 갑이 10분의 3의 확률로 당첨제비를 뽑았더라면 9개 남은 것 중에 2개 또는 10분의 7의 확률로 갑이 만약에 꽝을 뽑았어. 근데 전체 제비는 9개 남았고 당첨 제비는 3개 남았어요. 더해줘봐 얼마야? 90분의 21, 6, 27. 9로 약분해주면 10분의 3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뽑든 세 번째 뽑든 똑같아 라는 거에서 그때 요게 뭐게?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얘. 뭐? 얘를 만약에 우리가 PA라고 하면은 얘는 PB바 A잖아. 얘는 뭐야? 10분의 7은 PA 여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골라주세요. A 여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률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이런 생각하고 푸니? 아니지 않니? 얘는 너희들이 이미 계산할 줄 아는 그 녀석을 그냥 수식으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특별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거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요거 너희들 계산할 줄 아는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안 써도 돼. 앞 단어에서 나온 거라서. 됐나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것까지만 하고 쉬자. 자, 독립과 종속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설명해줘야 되는 누구? 배반. 종이나 배반, 두 사건 A와 B가 배반입니다. 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겹치면서 발생하는, 즉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거. 그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 자, 다시. 배반의 정의는 뭐라고? A 곱 B 사건이 공사건인 거. 또는 뭐 확률이나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해서 는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반이라 부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동민아, 방학 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독립의 정의는 뭐야? 두 사건 A와 B가 독립입니다. 이 정의 기억나나? 그렇지. 한 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항상 일정한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주사위가 2가 나오는 확률은 항상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런 두 사건을 우리는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이 없는 거라 그랬고, 그래서 독립을 있잖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야.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든. 그게 독립의 정의거든. 근데 실제로 고등수학에서 저 정의를 잘 안 써요.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거. 그치? 근데 직각삼각형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그걸 많이 쓰니? 그것도 꽤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고요. 그 정리를 통해서 직각삼각형 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다.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때는 정의가 아니라 정리를 씁니다. 그럼 정리는 뭐냐면 얘를 곱셈 정리에다가 집어넣어봐. PA바 B가 뭐예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근데 B가 일어났든 안 왔든 무조건 PA는 항상 PA일 뿐. 그럼 PA로 바꿔봐. PA 곱하기 PB는 PA 곱사건 B. 오케이? 그게 바로 독립의 정리고요. 그럼 정의는 교과서에서 정의를 하지를 않고 오히려 뭐 하러 갑니다? 증명해 볼래요? 라는 게 교과서에 거꾸로 들어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 문제 유제인가 예제인가 하는 문제 중에 얘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거꾸로지 사실. 이해됐어요? 빨간색을 잘 기억을 하세요. 노란색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알았나요? 거꾸로 간다. 아무튼 요게 독립의 정의 그리고 정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독립 나왔으니까 누구도 나와야 돼? 독립과 종속. 근데 종속은 뭐냐면 그냥 독립이 아닌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독립의 정의처럼 사용하는 거,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 독립인지 아닌지 또는 독립이 나왔을 때 너희들은 식을 뭘 쓰냐면 PA 곱사건과 PA, PB를 곱해보는 거지. 근데 둘이 곱한 게 PA 곱사건 B랑 만약에 다르면 무조건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로 나오는 게 여기서 뭐로 넘어가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지 문제.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건 내신, 수능 다 나오고요. 요 증명하는 과정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가끔 나오거나 또는 빈칸 추론형 문제로 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번쯤은 해봐. 교과서 있어. 교과서 수록돼 있어요. 학교에서 한번 해봐. 알았죠? 뭐라 쓴 거야 이거? 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독립과 배반은 관련 있다 없다? 관련이 없는 거야. 반대입니다도 관련된 거고 일치합니다도 관련된 거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관련이 없다 그랬어. 독립이지만 배반이 아닌 경우가 있고 종속이지만 배반이 아닌 경우가 있어. 또 반대로 독립이지만 배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종속이지만 배반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다른 조건이 뭔가 추가가 됐을 때 관련 지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독립, 뭐와 뭐가 독립이면 그 뭐와 뭐는 뭐 배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도 아니고 무조건 맞다도 아니고 확인해봐. 문제마다 달라져요. 알았죠? 거의 99% 종속이면 배반이고 배반이면 종속이긴 해. 거의 90%. 근데 특정 조건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왜 90% 이상 다 종속이면 배반이고 배반이면 종속인지. 배반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PA 곱사건 B가 빵이 되는 거라 그랬고, 종속은 뭐야? PA 곱사건 B가 PA 곱하기 PB랑 다르다라는 거거든. 그럼 같아지는 배반이랑 한번 비교해봐. 만약에 배반인데 독립이려면 얘가 빵인데 얘가 빵이면 얘 둘 중 하나는 빵. 그치? A 사건이나 B 사건이 공사건이라면 배반이면 독립일 수 있어. 독립이면 배반일 수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공사건이 아닌 사건들을 다루게 될 거야. 참고지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0이니까 얘 곱한 거랑 무조건 다르겠지. 0이 아닌 거랑 0인 거니까. 그래서 얘면 얘입니다.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찍으세요. 알았지? 배반이면 종속인 게 90% 이상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 문제마다 항상 찾아가. 알았지? 도영씨? 좀 이따 참고지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쪽 관련된 문제 한 개만 딱 설명하고 풀어보고 쉽시다. 348번으로 갑시다. 참고지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가보자. 자, 일단 니은 보기는 내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기억, 디귿, 리을 가보자. 기억. A, B가 서로 독립이면 바 뒤에 거 의미 있어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지우고 생각하세요. PA는 PA다. 맞잖아. 알았죠? 두 번째, 디귿 가보자. 얘도 A, B가 서로 독립이라며. 니은을 같이 해야겠구나. 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쉬고 나서 증명할 겁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자, 뭘 증명할 거냐면, 뭘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방학 때 했던 거. A와 B가 독립이래. 준영아,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니? 맞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거짓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독립하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지? 자, 하나 더. A 여사건과 B도 그러면 독립이니? 네, 맞아요. 그러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니? 네, 맞아요. 여기도 맞아요. 대각선 방향도 다 맞아요. 독립인 관계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놈들과 관련된 여사건들끼리도 다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은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과 여사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독립이 돼야지. 땡. 됐죠? 독립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땡. 그러면 한 번 더. 디귿.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 여사건도 독립, A 여사건과 B도 독립, 여사건과 여사건도 독립, 다 독립. 됐지? 자, 가자. 얘 A와 B 여사건 독립인 놈들이네. 뭐야? 지워. 뒤에 건 볼 필요 없어. 얘도 A 여사건과 B 독립이네. 볼 필요 없어. 뒤에 거. 그러면 뭐야? PA는 1-PA 여사건?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동영 알겠어? 자, 리을은 배반이면 독립이다는 거의 90% 확률로 거의 다 틀려. 자, 얘는 관련 없으니까 틀렸습니다도 맞고 0보다 크다며. 0은 아니라며. 공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100% 뭐예요? 종속이죠. 알았죠? 요거 확인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2번. 끝. 쉬었다 갈게요.
보자. 첫 번째 녀석 저거 한번 증명해보자. A가 B가 독립일 때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거 거꾸로 하면 어차피 이거 증명도 저기서 이거 넘은 것도 똑같아서 사실 이거 하나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일단 A, B는 독립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A 곱사건 B는 PA 곱하기 PB로 써줄 수 있겠다. 맞니? 그 다음에 얘가 독립인지를 확인을 할 때도 A 곱사건 B 여사건의 확률이 최종적으로 PA와 PB 여사건의 곱과 똑같습니다 라는 걸 밝혀주면 된다. 아셨죠? 오케이? 그럼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도 함께 생각을 하세요. A와 B 벤 다이어그램 보통은 학교에서는 쓰지 마세요 또는 서술형에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냥 푸는 방식으로는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옆에 슬슬 그려놔봐. 답지에만 안 쓰면 되잖아, 서술형에서도.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PA에서 PA 곱사건 B를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뒤에 게 PA 곱하기 PB로 바뀌거든. 왜? 쟤가 성립하니까. 그럼 PA로 묶어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뭐예요? 1-PB. 아, 그래서 1-PB는 뭐야? PB 여사건. 그렇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야. 얘를 내가 지금 증명을 했으니 외우세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알았죠? 증명하세요 또는 다음 중 참인 것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들 할 때 너희들이 간단하게 이거 한번 이거를 서술형으로 증명하세요는 잘 안 내겠지. 근데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라고 할 때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쳐준 이거보다 좀 더 벗어났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성립하는 게 A, B가 독립이니까 밑에 걸 증명할 때도 뭐 너희들은 A 곱 B가 나오면 PA 곱하기 B로 갈 수 있어. 물론 거꾸로 갈 수도 있는 상태야. 그럼 얘를 증명을 해보고 싶어. 얘를 증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증명하는 거야. 뭘? A 여사건 곱하기 곱사건 B 얘를 PA 여사건 곱하기 PB 여사건으로 마지막에 종료할 수 있다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출발을 할 건데 이거 보니까 집합에서 배웠던 뭐가 떠올라? 드모르간의 법칙이 떠오르나? 그러면 P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요? A 합사건 B의 여사건. 아,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PA 합사건으로 갈 수 있겠네. 그럼 합사건은 뭐예요? 덧셈 정리에 의해서 1-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 다 바꿨어요. 어머, 그러고 나니까 뭐야? 마지막에 있는 저 A 곱사건 B는 반드시 뭐로 고쳐줘야겠네? PA 곱하기 PB로 고쳐줘야겠다.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PA를 하나의 문자처럼 PB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면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1-PA, 1-PB를 곱한 거. 아이고. 요렇게 되겠네. 아, 그러고 나니까 1-PA, PA 여사건, 1-PB, PB 여사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우, 조금 좁다. 요렇게 끝나는 거야. 알았니? 다음에 혹시 시험 나오거나 또는 시험 대비 때 내가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다면 해볼 건데, 그때도 너희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거 증명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할 거 마지막 거 하나 남았다. 누구 남았냐면 독립과 종속에서 나오는 제일 난이도 높은 거. 너희들은 교재는 굳이 앞으로 안 넘어가도 내 필기하는 데 있으면 거기다가만 필기해주세요. 누구?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뭐야 이거? 독립 시행의 확률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조건 확률 중에서도 얘.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가 어려운 이유 또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제목을 크게 썼지, 위아래에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 확률에서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 분포라는 게 하나 더 나오고, 이 얘기는 이항 분포에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세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분명히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 줄 알았는데 풀다 보니까 이항 정리 문제가 되는 경우, 이항 분포 문제인 줄 알고 쫙 시작을 했는데 해보다 보니 이항 정리까지 넘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 그래서 나는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를 정의를 내가 완전히 나만의 언어로 좀 바꿔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줘. 왜? 독립시행의 확률은 빠르게 너희들이 뭐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하는 것처럼, 아직 안 배웠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뭘 쓸까를 빨리 판단하는 것처럼, 독립시행의 확률도 주어진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만 하거든. 그래서 내가 언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책이랑 좀 다르게 정의를 할 거니까 요거 말고 너희들이 요걸로 다시 기억하세요. 또는 얘랑 똑같이 연결 좀 시켜놓던가, 문제를 읽을 때 얘를 떠올리면서. 자,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건데, 자, 여기서 배웠던 사람들 얘기해보자. 독립이 뭐였어? 독립. 오늘 했던 거 이거 말고 독립. 두 사건의 AB가 독립입니다. 도형아 뭐였지? 하나의 사건에 영향이 있으면 그렇지.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사건이 독립입니다 였어. 자, 그럼 독립 시행은 뭐냐면 하나의 시행을 다루는 거야.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행이 독립입니다 라는 건데, 아까 그 두 사건이 독립입니다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 한 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그 다른 사건의 확률은, 발생 확률은 뭐하다? 항상 일치한다. 발생 확률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거든. 그게 독립이란 말이야. 그럼 독립 시행도 뭐냐면 한 시행을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발생하는 확률은 일정합니다라는 것. 그게 독립 시행이에요. 두 사건의 독립과 독립 시행은 구분을 해놔. 조금 다르다. 근데 확률이 일치한다는 건 똑같고, 독립 시행은 그래서 뭐다? 사건 발생 확률이 항상 일정합니다라는 것을 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시행을 독립 시행이라 부를 뿐이야. 여기까지. 자, 위에서는 그냥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나는 독립시행의 이름도 그냥 정의도 위에 살짝 써놓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녀석을 뭐 합니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할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거 처음에 1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1 나오는 확률이 바뀌지는 않잖아. 연속해서 나오는 확률은 낮지만, 그치? 여러 번 반복 시행할 때 주사위를 2번 이상 던지는 거, 동전을 10번 이상 던지는 거, 그런 반복 시행을 합니다. 독립 시행을. 그때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3번 발생하는 확률 구해봐 라고 하는 거. 특정 횟수 번만큼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에서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문제에 독립시행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번 중 3번 자유투를 성공하는 농구선수가 라고 하면은 항상 확률은 10분의 3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말을 읽어야 된다. 그게 일단 P라고 주어졌다고 해보자. 확률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합니다. 몇 번 반복합니다? n번 반복합니다 라고 해보자. 그 다음 마지막,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 번 발생하세요. 그 횟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해보자. 자, 예시로 바로 들어가 볼까?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 던지는 시행은 당연히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하니까 뭐야? 독립시행인데, 동전을 10번 던질 거예요. 그때 앞면이 아까 했던 거 3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봐.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쳐보자.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럼 뭐야? 얘는 독립시행이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을 모른다, 그치? 맞춰가 보자. 자, 5번으로 바꾸자.
이건 쓰지 마. 한 번, 두 번, 3번,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세 번 나오라 그랬어. 그럼 도형아, 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몇 번째에 나오는지부터 골라야 되지 않겠니? 몇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지 골라보자. 방법의 수 5C의 3. 그럼 그 중에 하나로 내가 2, 3, 5에서 앞면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 그럼 확률은 뭐예요?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 2분의 1짜리로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겠네. 몇 번? 3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니? 아니지. 그게 아닌 첫 번째 1회차와 4회차에는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그게 아닌 사건이 2번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공식화했다, 그치? 자, 다시. 그럼 뭐야? n번 반복을 하긴 하는데 몇 번째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골라준 다음에 그 R번만큼은 P의 확률로 나옵니다. P의 R승. 그럼 그 R번 말고 나머지에서는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1-P라는 확률로 몇 번? N-R번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야. 근데 이걸 쓰고 나면은 너희들이 뭔가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으니까 익숙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언제 배웠냐면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전개식의 일반항 다시 한번 가볼까? 뭐였지?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은 일반항은 뭐가 되지요? NC의 R에 A의 R승, B의 N-R승이잖아.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이해돼서? 요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랑 연결이 돼서 이항 정리랑 일단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오늘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요거 연결시키는 문제 하나 풀고 마칠 거예요. 책이 없어가지고. 알았죠? 그렇게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항분포 넘어가면은 얘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잘 봐야겠지. 알았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면 저 뒤로 가서 아까 풀던 것보다 좀 더 뒤로 가서 361번은 너무 쉬워서 36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음료수를 10병 중에서 1병의 비율로 병뚜껑에 1병 더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그러면 1병 더 경품으로 받는 확률 자체가 얼마? 10병 중 1병 꼴. 근데 자,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음료수 1병을 경품으로 준대요. 이 음료수를 3병을 구입을 했대. 근데 경품으로 1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야? 일단 3개 샀지? 3개 중에 하나는 뭐 해줘야 돼요? 당첨되어야 합니다. 몇의 확률로? 10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한 번. 그럼 나머지 2병은 10분의 9의 확률로 꽝. 근데 경품으로 하나 받았잖아. 걔도 꽝이 나와야 1병 받고 끝나는 거지.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페이크 들어간 거고. 알았죠? 그래서 일단 계산해보면 뭐야? 10의 4승분의 얼마예요? 3. 3의 4승, 3의 2승, 3의 7승? 그래서 답은 7, 4번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것 때문에 빨리 했는데 여기서도 확률이 뭐 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한 병을 뭐 합니다? 잠깐만. 한 병을 뭐 합니다? 10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일정하게 뭐 하자? 3병을 고르자. 그래서 확률을 일정하게 3번 독립시행, 여러 번 반복 시행했으니까 얘는 그 중에서 한 번만 발생하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넘어가야 돼. 3번 반복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은 10분의 1로 일정합니다. 한 번만 발생하세요. 특정 횟수만큼만. 이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옆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367번도 한번 가보자. 조금씩 10분의 9가 뭐예요? 꽝. 한 병 더가 없는 확률.
알았죠? 오케이. 367번도 가보자. 얘도 마찬가지. 한번 살짝 꼬여있는 문제들만 내가 이제 낸 거예요. 가보자. 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 취소하는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펜션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3개의 방에 대하여 5건의 예약을 받았대. 자, 이런 일 실제로 있다. 이거 실제로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 통계로 넘어가거나 하면 거기서 비행기 예약하고 막 이런 거 막 우리 풀었던 기억 날 거야.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3개의 방에 대하여 5건의 예약을 받았대.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취소하는 사람이 없어도 부족하고 1명만 취소해도 부족하지. 2명 이상 취소하면은 괜찮잖아. 그럼 뭐야? 2가지를 찾아달라는 얘기네. 1명도 취소하는 사람이 몇 명? 취소하는 사람이 몇 명? 빵명인 경우와 취소하는 사람이 몇 명? 뭐라 쓴 거야 이거? 1명인 경우를 둘 다 구해주세요 인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보면 다시 뭐야? 취소하는 확률이 3분의 1로 항상 일정한데 5명의 사람이 각각 다 그 취소하는 확률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사람도 취소하는 확률 3분의 1, 두 번째 사람도 취소하는 확률 3분의 1, 세 번째 사람도 취소하는 확률은 3분의 1, 다섯 번째 사람도 확률은 3분의 1. 확률이 일정한 걸 5번 반복 시행을 한다, 그치? 취소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뭐? 빵명. 취소합니다라는 사건이 0번 발생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구하러 가자. 5명 중 빵명. 3분의 1의 확률로 빵명. 그럼 나머지 5사람 전부 다 뭐야? 안 취소. 됐죠? 그 다음 얘는요. 5명 중 1명은 취소한대. 3분의 1의 확률로 취소를 하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잠깐만 이거 왜요? 2야? 5. 얘는 3분의 2의 확률로 몇 명? 4명. 됐죠? 이거 구하시면 답입니다. 그럼 뭐야? 3의 5승은 243이고요. 분자는 5C0은 얼마? 1. 얘 1의 0승 1. 2의 5승 32. 더하기 여기도 3의 1승 3의 4승 분모는 243이고요. 3의 5승. 분자는 5 곱하기 2의 4승. 5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야? 80 되겠네. 둘이 더해주면 112 나누기 243이고요. 답이 있나?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너무 빠른데? 아니. 그래. 364번 하나 푸시고요. 377번 하나 푸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주는 문제 하나 더 푸세요. 3개 풀고 마칠게요. 알았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이 뭔지 알잖아. 또는이죠 뭐. 이거나 홀수건 나오는 게 아니라요? 1 아니었어요?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죠. 이과 사람들이 진짜 당연히 저거는 1 또는 2의 눈이 홀수번 나오세요. 이걸 따로따로 갈 필요가 없지. 그걸 합친 게 한 방에 가면 되는 건데 왜 따로따로 가? 네, 그러면은 1이 그냥 샷업 해봐요. 그러면 다른 숫자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홀짝이거나 짝홀이 많기는 한데 그냥 한 방에 가면 되지 왜 따로 가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넌 뭐? 저거 그럼 다른 숫자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다른 숫자가 나온다. 다른 숫자도 당연히 나오죠 주3이니까. 자 무시할게요. 자 갑시다. 이거 아닌데? 몇 번이야? 64, 44. A 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어. 그때 1차 시험을 통과하는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확률이 일정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치렀을 때 2차 시험을 통과하는 확률도 3분의 1로 일정하네. 근데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세요. 1차에서 통과했든 2차에서 통과했든 그건 상관없어. 통과만 해봐. 몇 명이? 3명이.
아까 분명히 1차 통과도 일정하고 2차 통과도 일정하다면 그냥 한 명이 통과하는 확률 자체를 구해버린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네. 갑시다. 1차에서 통과하세요. 또는 1차에서는 떨어졌지만 2차에서는 붙으세요. 아, 확률이 2분의 1로 통과하네. 5명 중 3명. 5, C에 3. 2분의 1의 확률로 3명 통과. 2분의 1의 확률로 2명 불통. 끝났어요. 뭐예요? 32분의 10. 16분의 5니까 답은 21입니다. 이렇게 끝. 알았지? 세부적으로 막 1차, 2차 따로따로 막 하지 마. 그게 더 힘들어. 알았지? 상관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영아. 요것도 1 홀수, 2 짝수, 홀수, 뭐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거는 안 되겠지. 홀수, 이거는 틀렸겠지. 아무튼, 따로따로 가지 마세요. 한 방에 합칠 수 있어요. 한 방에 가세요. 알았죠? 넘어가도 됨? 이름 맞췄어? 넘어갑니다. 77번으로 가보자. 알았어요.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변을 따라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면 3칸만큼 움직이고요.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1칸만큼 움직입니다. 그때 4번 던져서 P가 A로 돌아오세요. 그럼 뭐야? 여러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냥 A로 돌아오기만 해봐. 그럼 돌아오려면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총 이동 횟수가 4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뭐야? 얘는 뭐야 이게?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X번. 몇 번 던져? 4번.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옵니다. 4-X번. 그럼 뭐? 3의 배수가 나오면 3칸 움직이세요. 곱하기. 그 이외의 눈이 4-X번 나오면 번. 한 칸 움직이세요. 계산. 4-2x.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4의 배수. 되었니? 됐죠? 좀 이상한데? 음수가 나오네? 왜 그러지? 그냥 딱 멈춘 거지 않아요? 0, 1, 2. 플러스 2x 아니에요? 아, 플러스 EX야? 어쩐지 나 이상하다 했다. 됐네. 자, 그러면 뭐야? X가 뭐가 나오면 돼요? 짝수가 나오면 돼. 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짝수번 나오거나 3의 배수가 짝수번 나오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네? 1111이 나와도 되고 3333이 나와도 되고 1133이 나와도 되고, 예, 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 칸짜리가 4번 나와도 되고, 즉 3의 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까? 3의 배수를 내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 동그라미가 나와도 되고, x 동그라미 나와도 되고, x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왜? 그럼 저거 X가 짝수면 안 되지 않아요? x가 짝수면 되잖아. 0 들어가죠. 그래도 짝수들 맞잖아. 네. 짝수. 자, 갑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배수가 4번 모두 나오세요. 이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자체가 얼마야? 3의 배수는 항상 3분의 1. 일정하다, 그치? 그럼 뭐야? 얘는 4C의 4에 3분의 1의 4승. 얘는 뭐예요? 4C의 2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얘는 4C의 빵.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도 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4번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얼마야? 81분의 1. 얘는 81분의 4, 6, 24. 얘는 81분의 얼마야? 16이네. 더해주면 81분의 얼마예요? 41이 되겠네요. 됐나요? 요렇게 이제 답이 나올 거야. 됐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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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예지한테 설명해 준 거야? 요거 지워도 될까? 바로 위에 거 풀이하고 마실게요. 자, 위에 것도 그러면 뭐랑 비슷해? 이 377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치?
자, 근데 마무리가 좀 다르다. 잘 봐. 주사위를 10번 던질 겁니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인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10번 반복 시행하네 독립시행의 확률일까? 한번 확인해보자. 1 또는 2의 눈이 나옵니다 라는 사건 자체가 아까 3의 배수 나온 것처럼 그냥 확률 자체를 뭘로 가? 3분의 1로 가. 한 번에 가. 그게 홀수번 나오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만약에 그걸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짝수의 눈이 홀수번 나오세요도 그러면 2도 홀수, 4도 홀수, 6도 홀수 나온 걸 말하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1 또는 2라는 눈이 홀수번 나오세요 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아무튼 그게 홀수번 발생하세요. 어머 10번 던지는데 홀수번 나온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한 번 나오는 것도 포함, 3번 나오는 것도 포함, 5번 나오는 것도 포함, 7번 나오는 것도 포함, 9번 나오는 것도 포함. 어머 그러면 더 할 게 너무 많아진다. 그치? 일단 가보자. 10시에 1에 뭐? 3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한 번 나오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1과 2가 아닌 다른 눈이 나오는 확률 횟수가 9번 되는 것. 또는 10번 중 3번 3분의 1의 확률로 3승 3분의 2의 확률로 7번. 하나만 더 쓰자. 10시에 5예요. 3분의 1의 확률로 5번. 3분의 2의 확률로 5번. 또는 점점점 뭐요? 뭐라고? 자, 10시에 9회 3분의 1의 확률로 9번. 3분의 2의 확률로 1번. 이걸 싹 다 더해야 돼. 그렇지. 방금 우리 풀었던 377번은 나라도 아까처럼 풀 것 같아. 왜? 고작 해봐야 3개 더하는 거 아니냐? 3개 더하고 말지. 근데 얘는 10 너무 큰 데다가 3의 10승 너무 큰 데다가 5개나 더해야 돼. 너무 많아져.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이항 정리 문제 중에 1 더하기 x의 n승이라는 것 자체가 전개식의 일반항인 nC의 k에다가 1의 n-k승 x의 k승 해놓고 k를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하세요. 물론 시그마를 안 배운 사람들은 내가 nc 0, nc 1, nc 2, nc n까지 뒤에 거 곱해놓고 싹 다 더하세요 라고 표현했던 그 녀석이랑 비슷한 걸 알아야지. 근데 그 중에서 x에 1을 넣어주면 nc의 0, nc의 1, nc의 2, nc의 n, 2의 n승입니다. 이거는 개수들의 총합이고 까지. 요거 둘이 더하면 뭐가 생기고 짝수 번째 것들만 생기고 빼면 뭐가 생기고 홀수 번째 것만 생기는 것처럼 얘도 개수들의 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지. 뭐요? 3분의 1에 더하기 3분의 2에 전체 10승이라는 거는 있잖아. 바로 뭘까? 10C 0부터 10C 10까지 저렇게 생긴 것들 3분의 1에 뭐 0승, 3분의 2의 10승,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9승, 3분의 1의 2승, 3분의 2의 8승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더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얘는 홀수 번째 것들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 두 개를 뭐 해야 돼? 홀수 번째 것만 남기고 싶어. 빼야지. 그러면 뭐가 남아? 홀수 번째 것들만. 몇 번 남아? 2번 남으니까 2로 나누세요. 이게 답이야. 내가 아까 이항 정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두라 했었지. 한 번 더 응용됩니다. 이항 분포에서 독립시행 확률로 넘어온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로 식을 써봤더니 이게 나와서 이항 정리로 넘어갑니다. 그 문제가 이항 분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내신에선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기말님 만약에 어렵다면, 지금 이번 시험이 쉬워서 어렵다면 그것도 충분히 낼 수 있지. 내가 한 4년 전에 서울에서 가르칠 때 처음으로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온 학교를 한 번 딱 본 적이 있어. 저기 서울여고인데 실제로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야. 알았지? 자, 아무튼 그럼 답은 뭐겠어?
2분의 1 곱하기 얘는 1의 10승.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승. 근데 10승은 짝수승이니까 마이너스 굳이 필요 없다, 그치? 3분의 1의 10승. 그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끝. 알았죠? 오케이? 요거 진짜 꼭 잘 봐둬라. 알았지? 내신 대비 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겠지. 시험 직전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리 한 방에 잘 해두세요. 알았죠? 요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너희들이 풀어볼 기회 자체가 잘 없어. 이항 정리,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이항 분포까지 걔네들은 눈으로 익혀두세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